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습니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틀리스 국면입니다. 영어로 하면 COUNTLESS, 그게 셀 수 없다, 무수하다 이런 뜻이죠.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 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본물입니다.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 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국선언과 거리 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입니다. 각종 조사를 보면 민심의 방향타인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정권은 끝났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보다 약합니다. 절대 못 버팁니다. 김건희 방탄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에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 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 헌정 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 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 상승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 순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대표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떳떳한 보수와 함께하는 초당적인 국정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국정농단 시정, 사법정의 확립, 민생난, 외교난 타개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섞어 앉기든 양심 투표든 헌법기관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보수의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한 경제, 통상, 안보, 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 교체 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 문안 그대로 보실 수 있게 저희들이 하겠고요. 드릴 말씀은 마쳤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 있었고요. 간단하게 기자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저한테 표시를 해주시면
네, 소속과 이름 밝히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먼저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최우석 기자입니다. 그 지난 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김윤덕 총장님께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입장을 발표하신 바가 있었는데 뭐 이후 당 지도부나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혹시 한 분만 더 해서 같이 할까요? 네. 아까 시사인의 장혜영 기자입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당에서는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고 그에 걸맞는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등을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 넓은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마땅한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또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법리적으로나 또 우리 사법체계의 3심의 원칙으로 보나 또 국제적인 여러 사례를 보나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 개별 사건들의 개별 횟수에서의 결과는 사실은 그에 비해 보면은 각각이 굳이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질문하신 25일 관련되어 있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도 받겠습니다. 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죠. 네. 어떻게 잠깐 좀 잘 안 들리는데? 사법부를 향한 존중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당의 그 발언을 좀 조심해달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개별 재판은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를 향한 전체적인 비판을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이 주셨는데 지금 사법살인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조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신지. 이거는 조금 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 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별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의 법리적인 또는 실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거나 또는 그 표현에 있어서의 정중함을 우리가 품격 있게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과거에 심지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을 포함해서 여러 번 검찰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3심 제도의 결과로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이라는 뜻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법부의 살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법 또는 사법체제를,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15분의 법률가들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건을 포함한 사건들을 가지고 국제사법인권기구에 한국 정부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의 핵심은 국제 규준에 비추어 볼 때 기소권의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해당 문건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셀렉티브 프로시큐션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가 기억합니다. 선별적 기소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권 남용 또는 선별적 기소 행위와 함께 비인간적인 대우, 그것도 지금 아마 디그레이딩 트리트먼트 아니었는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건 뭐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거기에는 그 유엔 인권 사법인권 기구에서 역할을 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등등을 포함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글판과 영문판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첫째는 검찰의 기소권이 예를 들어 미국 법이나 또는 국제적인 일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절차 등등을 배치되는 국제적인 일반 기준과 배치되는 기소권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두 번째는 그러한 기소권이 정치적으로 여와 야에 편파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둘째. 셋째로는 그것이 최종적인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보정되거나 또는 애초에 그런 형사소송법의 어떤 위반 사항이 근본적인 시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등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이러한 국제적 어떤 문제 제기는 실제로 그러한 그 문제점이 한국뿐 아니라 브라질 룰라 사태 상황 또는 인도에서의 그 야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상황, 이런 등등처럼 다 사법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정적제거나 정치적인 살인, 그러니까 정치적 살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적제고로 이용되는 그러한 어떤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선거법에 있어서 그 또한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여러 가지가 좀 과도하거나 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우리나라 외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국민대표법
등의 예를 들면서 한국에서의 선거법 규제가 과도하게 국민 선택의 문제를 1차적으로는 검찰의 기소에 2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근본을 과도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종속시키는 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폭넓은 문제 제기가 정치학계와 법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제가 제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지금 드렸던 말씀이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현재의 기소 체계가 공정한가, 편파적이지 않은가, 그런 데서 작동하고 있는 기소남용을 우리가 충분히 제거하는 그러한 사법 체계인가,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의 선택들을 일일이 그러면은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다 맡겨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전남대 박구영 교수가 어디서 제가 말씀한 걸 얼핏 보니까 법치주의로 가장한 가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런 민주주의 훼손과 파괴, 더 근본적이고 더 철저하고 더 완성된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세계 정치적으로 다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총체적인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정권이 갈라치기 하려던 두 개의 흐름, 한편으로는 김건희 국정농단을 시정하고 윤석열 국정무능을 심판하려는 정권에 대한 심판 투쟁과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테러를 극복하려는 그러한 노력, 두 가지를 갈라치기 해서 그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탄 프레임을 지금까지 씌우려 해왔는데, 결국 그 본질은 사실은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국정 실패와 야당 대표 죽이기를 갈라치기 하려던 그러한 음험한 의도임이 이제 오히려 입증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 지금까지의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 이 두 가지가 두 갈래가 아니고 하나의 갈래라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촛불 이후에 더 완성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사법 체제의 더 근본적인 어떤 개혁, 민주화, 국민 주권의 실현,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문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국민의 참여가 많아지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선고가 정치적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총체적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상황에서 1심 선고가 하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 반등한 것, 이 모든 것이 그러한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백브리핑에서 드릴 만한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드렸고요. 다시 첫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난 금요일 발언과 제사법살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맥락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체제 전체의 개혁과 더 진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도 뭐 혹시 있으시면.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 저 경향신문 신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관련해서 당 입장 정해진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 입장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우리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어떤 과세정의 원칙은 전제로 하는 선상에서 그 필요성과 현실성 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같이 세 분이 드셨는데요. 그래도 처음 질의하시는 분들 먼저 세 분 한꺼번에 하고 제가 네, 좀 기회. 짧게 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것이 조금 중요한 문제여서 길게 맞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이제 질의는 일단 여기 먼저 동아일 세분 그냥 한꺼번에 듣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국방부 장관 탄핵도 빨리 말씀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그 상임위나 아니 당 차원에서 논의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사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이것도 굉장히 사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찰의 권위가 센 이걸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법체제 하나가 그 선거법인데 관련해서 선거법과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당선 모의하고 공판화 처리 등등까지 저희 선거법 보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고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법적인 또 정치적인 사유는 헌법적 또 법률적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용들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헌법적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것을 완성도를 높인 후에 충분히 탄핵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판단은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상임위에 해당하는 국방위원들 내에서도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좀 배경 설명차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는 따로 조만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이준석 대표 건을 포함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또한 선거법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다 설명을 해서 연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역시 조금 오늘 좀 너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지난번에 이 대표께서
서면 축사를 통해서 제기된 그 사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발의가 됐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천재의 논의와 별개로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또 그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발의가 된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복잡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따로 그 이후에 그 사안을 별도로 그 통과를 위한 특별한 논의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미숙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기자 간담회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